앞니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가장 까다로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미적인 면도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앞니 임플란트는 뼈가 상당히 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뼈 안에다가 임플란트를 잘 심고 그 주위의 뼈를 잘 보강하고, 그래서 그 뼈가 녹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드리는 것이, 이것이 장기적으로 잇몸이 향후에 퇴축이 일어나지 않고 잘 유지가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앞니 임플란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술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70대 여성분으로 거주지가 대구이신데도 13년째 저희 더와이즈 치과병원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은 2009년 7월에 첫 개원을 하였는데, 환자분께서는 저희가 개원을 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인 2010년 3월부터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거주지가 화곡이셨지만 11년 전에 대구로 이사를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고 계신 너무나도 감사한 분입니다.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날 앞니가 염증으로 인해 흔들리고 안 좋아졌는데 집 근처에 잘한다는 치과를 지인 추천으로 방문해 그곳에서 앞니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식립한 지 3년 만에 뼈가 녹아내려 구취가 심했고 여러 치과를 찾았으나 임플란트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아 더 와이즈에 올라가 봐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힘든 몸을 이끌고 올라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구취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셨고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예쁜 앞니를 가지고 싶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3차원 CT 영상을 촬영을 해서 현재 구강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니가 이제 안 좋아지셔서 앞니 임플란트를 근처 병원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앞니 임플란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4개를 발치하면 2개를 식립을 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이 좀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임플란트가 4개가 심어져 있어요. 뭐 잘 심어지면 4개를 심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플란트의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환자분의 불편감은 잇몸이 계속 붓고, 그래서 고름이 나오고, 신고 나서 항상 불편하셨다.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재 잇몸이 많이 올라가서 웃을 때도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이 주 불편감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됐고요. 환자분께서는 상담 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치과도 그 이후 몇 군데 찾아갔던 치과도 다 못 믿겠다며 무조건 본원에서 치료받길 희망하셨고, 거리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임플란트 한 것을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하시길래 본원에서 13년 전에 식립한 임플란트는 잘 쓰고 계시지 않냐며 그때처럼 한 번에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시 살려드려서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플란트가 안타깝게도 뼈 바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플란트들은 지속적으로 뼈가 녹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이렇게 잇몸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실패가 야기될 수 있죠. 결국은 임플란트를 다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2개를 심고 가운데 가치를 넣어서 이렇게 다리를 걷는 이런 식으로 시술하는 것이 미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실패한 임플란트를 특히 앞니에 있어서 다시 시술을 하고 이것을 심미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니는 기능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 또 여자분이다 보니 앞니가 없는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것 같아서 수술 당일에 바로 임시치약까지 제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 안전한 수술을 위해 전신 병력을 체크했고, 알러지, 심장 질환 등과 관련해 드시는 약이 있어 약 복용 중단 여부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뢰서를 작성해 담당 주치에게 전달했고,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며 중단할 약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 수술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술 예약이 잡히면 수술 하루 전날 유선상 수술 과정은 물론 주의사항, 준비 내용 등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아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게다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임플란트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 두려움이 더 크신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사전에 미리 약을 처방을 해서 시술 전에 약을 복용하시는
하신 다음에 시술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가글 마취, 도포 마취, 앰플 워머, 저통 마취기를 이용해서 마취할 때의 통증을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2개를 심고 그 다음에 뼈와 잇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뼈 이식하는 것도 까다롭지만 잇몸을 다시 만드는 것이 상당히 고난이도 수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잇몸을 이용을 해서 잇몸 이식과 뼈 이식을 같이 했습니다. 앞니 임플란트는 저희 병원의 철학은 단 하루도 임시차 없이 지내게 하지 않는다, 이게 저희 철학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를 뭐 넣었다 뺐다 하는 임시차를 줄 수도 있지만 이거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발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식사하시다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정을 높게 잡아서 그날 당일날 임시차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앞서 계획했던 대로 임플란트 식립 당일 임시치아까지 장착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타치카 임플란트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이 쑥 올라갔던 부위는 최종 보철 장착 시에 다시 예쁘게 잇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원내 기공소와 협업해서 임시치아를 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윗턱뼈가 아래턱뼈보다 골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환자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실패한 임플란트의 염증 때문에 치조골의 조건이 더더욱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뼈에 잘 유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수술 원장님과 협의했고 4개월 뒤에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잇몸이 많이 퇴축됐던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됐죠. 이것은 이제 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위치에 식립이 되고 그리고 주위에 뼈를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퇴축된 잇몸을 다시 이식을 해서 환자분의 미적인 기능적인 것을 회복드렸던 증례입니다. 임플란트가 뼈에 잘 유착되도록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부위의 충치 치료 및 보철 치료를 진행했고 4개월 뒤 위 앞니 보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제작해드렸던 임시치아의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살짝 수정해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해드렸습니다. 앞니 임플란트는 처음에 심을 때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심을 때 최대한 잇몸과 뼈를 보존해주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잇몸과 뼈 이식을 통해서 그 기능과 미적인 것을 회복을 시켜드려야지만 그것이 성공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주위의 뼈와 잇몸을 잘 만들어 드려야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퇴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관리 방법과 정기검진 일정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임플란트는 식립을 해놨다고 끝이 아니고 꾸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환자분께서 보다 편하고 오래 잘 유지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치료 기간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골이 유착되는 걸 기다리는 데 4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보철 진행하는 데는 대략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총 5개월 정도의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확실한 치료를 위해 앞으로도 더 와이즈 치과병원만 내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주고 계셔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내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시술 후 지속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치아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도 더 와이즈 치과병원에서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어렵지만 잘된 증례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